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쌤이 총 떼면 총수 없는 총수담아 총총총 수요일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쌤이 총 떼면 총수 없는 총수담아 총총총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그렇게 또 셋이네요. 또. 네. 이 코너가 존폐가 걱정이 됐는데 네. 기억해 주시니까 예. 최소 20번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제가 안 잘리고 이게 다행이네요. 오기 전에 항상 좀 입 네. 풀고 오거든요. 네네. 차쌤이 총 떼면 총수 없는 총수담아 이렇게 하는데 가끔 나올 때 네. 차쌤이 총 떼면 총대 없는 총수담아 나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총대가 있어야 되는데 총총총에는. 총수 없는 총대담아 이런 거보다 천만 다행입니다. 네. 역시 훌륭한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주말이 또 연휴였잖아요. 네. 연휴 좀 잘 보내고 오셨어요? 이게 뭐 주말이라고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뭐 자소서 첨삭을 한다거나 예. 면접 대비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무료해요. 전체적으로 그냥 노트북 앞에서 그냥 작업하고 뭐 우리네 삶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하도 오니까 이제 빨래를 돌리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이 집에 뭐 딱히 뭐 제습과 관련한 혹은 뭐 건조와 관련된 기기가 딱히 있진 않고 정말 온리 세탁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만약에 빨래를 돌렸을 때 좀 오는 피로감이 있죠. 빨래는 밀려가는데 햇볕도 없고 그냥 비만 오는데 빨래 돌렸다가 눅눅해질 수도 있고요. 맞아요. 뭐 건조기를 또 사자니 좀 비용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확실히 집에서 그냥 세탁을 하는 것보단 외주를 맡기는 게 좀 더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외주로 맡기는 분들 요새 정말 많더라고요. 그쵸? 해보셨나요? 그리고 아니 그런 적은 없는데 네네. 주변에 그 빨래방들이 무인 빨래방들도 그쵸. 많이 코인 생기고 무인 빨래방. 예, 그쵸. 약간 미국에서 보던 것들이 이제 맞아요, 한국으로 맞아요. 다 들어온 건가 이런 생각이 했었어요. 저는 그 놀랐는데 무인 그 빨래방을 처음 갔을 때 예. 세제가 얇은 종이처럼 돼 있는 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냥 액체만 세제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얇게 세제가 또 되더라고요. 요새는 좀 트렌디하게 바뀌고 트렌디하게 있는 것 바뀌니까요.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렌디하게 바뀌는 게 단순히 예. 그 세제. 빨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직접 가서 세탁을 하는 것보단 네. 이렇게 외주를 맡겨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편리하더라고요. 외주를 맡긴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세탁물을 집 앞에 놓으면 예. 특정 업체가 수거를 해가는. 저 들어본 적 있어요. 네네. 런드리고? 뭐 그런 겁니다. 일종의 그런 것도 제가 회원가입해서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그 런드렛이라고 네. 아예 그 바퀴가 달린 그 큰 틀이 있어요. 네. 그 틀 안에 내가 세탁받을 것을 넣어 놓으면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도착을 하는 아주 간편한 서비스. 간편한 서비스 확실히 이렇게. 코로나 이후부터 본격화됐던 인기의 서비스 같은 게 지난 주말에 생각이 가득했던 그런 이렇게 주말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오늘 총총총의 그렇죠. 이 총수 담화의 아주 주제가 예리했습니다. 주인공이 과연 예. 맞죠? 맞습니다. 런드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의식주 컴퍼니의 CEO 조성우 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런드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 조성우 대표를 6번째 인물로 설정하셨습니다. 그동안 좀 굵직한 대기업의 총수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네요. 네, 일단은 오프닝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할 얘기거리를 찾다 보니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작가님과 저만 아는 이야기로 기승전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기가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할 거니까요. 기가 중요하니까. 그럼 이번 런드리고 이 그쵸. 대표 조성우 대표도 이 기승전결 좀 괜찮은. 뭐 제가 뭐 웃자고 이렇게 뭐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오늘 방송에서 다룰 만한 내용들과 어떤 에피소드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 컴퍼니의 조성우 대표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여느 뭐 굵직한 대기업 총수들만 이 코너에서 소개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덤덤하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 간단한 양력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는 분입니다. 1981년생입니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2007년에 현대중공업 홍보실에 취직을 했는데요. 대개 이제 신방과를 나오시면 언론 정보를 졸업하면 대개 홍보팀에 입사를 하기 마련이죠. 홍보팀에 들어가서 이제 세탁 사업에 큰 뜻이 없이 그냥 홍보팀 일을 했답니다. 되게 홍보팀 일이라는 게 뭐 기자분들을 상대한다거나 회사의 어떤 유력한 사업들을 홍보하는 일이 주로 쓰였는데 이렇게 홍보와 관련된 업무들이 익숙해질 즈음에 본인이 자기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확실히 정주영 회장의 이런 모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는 덤앤더머스 커머스라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이게 배달의 민족의 인수가 돼서 오늘날의 배민 프레시의 시초가 되는 이렇게 서비스를 이제 구축을 하고, 네네, 배민 프레시의 네. 창업자가 된 셈이죠. 그리고 열심히 업무를 하시다가 뭐 여러 가지 좀 업무상의 어려움 등이 있고 좀 부침이 있다 보니까 퇴사를 하고 2018년도에 의식주 컴퍼니, 지금 이 회사 런더리고 서비스가 시작된 의식주 컴퍼니를 창업한 뒤 2019년도에 런더리고 서비스가 론칭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엄청 대단한 뭐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나왔던 총수분들과는 조금 장르가 다르고,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에 볼 수 있는 대기업 다니던 아는 오빠가 예. 창업을 해서 대박났네라고도 볼 수 있는 흐름. 하지만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보시다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창업할 때 돼갖고 창업했던 그냥 단순 스토리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와, 정말 이 주변에 볼 수 있는 오빠가 창업 성공해서 네. 대박난 케이스. 네. 좀 창업하고 싶으신가요? 한다는 친구들한테 좀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주변에 좀 창업하고 싶은 분들이 요새 있으신가요? 좀 있어가지고. 아이템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만약에 난 이런 아이템으로 할까 해라고 의견을 주면 반응을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뭐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는 편이고요. 근데 그다음에 진짜 아닌 것도 있잖아요. 좀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게 네. 오늘 방송 진행과 무관한 멘트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역시나였네요. 어쨌든 뭐 맞습니다. 이런 좀 비판적이고 비관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 이를테면 네. 이런 배민 프레시 같은 게 새벽 배송의 어떤 원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 가능하겠어? 라고 좀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입시 전적의 사업 성과들을 냈기 때문에 조성호 대표의 오늘날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런 새로운 시장을 또 발굴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선을 가진 분들이 창업에 성공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보지 못하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쵸. 성공을 하지 네,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회사 이름이 좀 독특해요. 의식주 컴퍼니잖아요. 네. 세탁 사업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전에 배민 프레시의 원료가 되는 더맨더머스를 네. 했다고 했었고, 네, 네. 뭔가 이제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예, 궁극적으로 현대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라는 조성호 대표의 목표로 이제 회사 이름을 의식주 컴퍼니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의식주를 좀 유택하게 네네네. 하는. 근데 이제 뭐 일간지에서 2년 전에 독자와의 인터뷰 같은 거를 서면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의식주 컴퍼니니까 뭐 의에 대한 건 알겠고 식과 주에 대한 것도 사업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네. 실제로 뭐 당장은 세탁 사업에 집중을 하고 싶지만 뭐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래도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세탁 종합 기업으로 회사를 키워나가는 게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탁. 그러니까 의미가 담았다. 그냥 뭐 연구소, 뭐 공작소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냥 의식주 컴퍼니, 이렇게 현대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컴퍼니를 궁극적인 목표로 잡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식주 컴퍼니 조성호 대표와 관련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스비 정하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도둑이 가져가지 않은 빨래라고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도둑이 가져가지 않은 빨래요? 네. 뭔가 이제 좀 뮤지컬 이름 같기도 하고 빨래에 그쵸. 막 들어가고 하니까 도둑 심지어 들어가고 저희 작가님은 하니까. 어린이 뮤지컬 제목이라고. 어린이 뮤지컬. 네, 심지어 어린이 그쵸? 뮤지컬 제목 같기도 하고. 방구대장 같은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첫 번째 키워드 도둑이 가져가지 않은 빨래를 보면은 세탁 사업과 관련된 에피소드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져요. 어떤 현대인의 삶이 계속되는 스타트업답게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이 거창한 사업의 목표가 있는 네. 이 의식주 컴퍼니. 하지만 시작은 생각 밖의 뜻밖의 에피소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궁금해요. 실제로 이 대표분이 2017년도 5월에 배민 프레시의 임원으로 있다가 네.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뭐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여행차, 휴식차 2달간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행과 하루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고속도로를 이제 차를 달리는데 뒤가 너무 시원하고 차가워서 왜 이런가 봤더니만 뒷유리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이럴 수가. 네, 뭐 왜 이렇게 늦게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와. 어쨌든 보니까 뒷유리창이 다 깨져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트렁크와 여러 가지 뒷좌석을 확인해 본 바 다 예. 강탈을 당한 겁니다. 도둑들에게 다 강탈을 당했죠. 뭐 여권, 뭐 지갑, 뭐 각종 노트북, 본인이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지품들은 모두 다 강탈을 당했는데 예. 유일하게 하나 가져가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뭔데요? 그게 바로 세탁물인 거죠. 그래서 도둑이 가져가지 않은 빨래군요. 네. 아.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가져가면 굉장히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네. 저 같아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했을 텐데 이분은 한 몇 초 그렇게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빨랫감만 가져가지 않을 정도라면 이 빨랫감 갖고 사업을 했을 때 비대면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사업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수가 그런 사업에 그쵸. 생각의 전환이 있었다고요? 실제로 정말 이분이 어마어마하네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7, 8년 가까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대인관계적으로 갈등이 많고 힘들었는데 그냥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행을 가서 알게 된 이런 세탁과 관련한 에피소드, 빨래와 관련한 에피소드 덕분에 이거를 아이디어로 삼게 되었다. 그 뒤로는 이제 아마존고 매장에 놀러 가서 차량 처리를 당한 그 이후에 다양한 지역들, 특히 미국 동부 지역 중심으로 세탁물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들이 발달된 그 지역들로 직접 찾아가서 네. 선진화 시스템이라든지 이걸 자동화하는 것들도 목격을 하게 되고요. 오. 이후에는 리프레시가 아니라 세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 등지 혹은 동남아 권역들을 다양하게 돌면서 세탁 사업을 조금은 더 윤택하게 그리고 좀 자동화한다거나 비대면화할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게 되는 과정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와,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 시작인 것 같아요. 도둑에게 네. 털리고 구상한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빨래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진짜로 뭔가 이 창업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것도 다른 사업가들보다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네, 뭐 단순히 유레카하고 뭐 발견했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네. 말로는 뭐 신에게 계시를 내려준 거라고 말은 하지만 아이디어를 받은 이후부터 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경영인의 철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동부의 선진화된 세탁 공장을 둘러보면서 기계와 자동화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겠고 그것을 BEP를 맞춰서 어느 시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했었다고 하고요. 세탁 사업을 위한 이 여행은 궁극적으로는 세탁업을 사업화하는 사업화 과정에 대한 부분들과 본질에 집중을 해서 거둘 수 있는 최상의 경영의 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런 좀 멋있고 화려한 사업을 해야지 하는 식의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 아이디어는 어떤 계기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그냥 견학 수준이 아니라 이걸 토대로 어떤 부분이 본질인지 이 카테고리에서 어떤 부분을 사업화해야 좀 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 이쯤 되면 이제 조성우 대표의 빨래를 가져가지 않은 도둑들에게 좀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업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다라고 네. 말해줘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우리가 또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현실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걸 1차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뭐 다산 정약용이 뭐 십수년간 지방에 유배를 가도 오히려 공부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좋았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상황을 두고도 빨래 빼고 다 털어갔네. 아이 젠장 이게 아니라 이걸 안 가져가면 잠깐만 이걸 왜 안 가져갔지? 이게 아이템이 되려나?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했다는 것 와.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랑은 다르죠. 우리랑은 많이 다른 모습들. 어마어마합니다. 1차적으로 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트렌드가 아니라 세탁물을 배경으로 시작됐던 이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이라는 키워드로 본질적인 사업의 방향에 뛰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멋있고 세련된 카테고리에서의 사업을 쫓기보다는 어쨌든 번뜩이 든 아이디어를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일련의 과정에선 사업의 본질 파악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성과들이 런더리고 서비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점차 의식주 컴퍼니와 런드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도 좀 생기고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어서 두 번째 CEO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만든 기적. 오늘따라 되게 좀 어린이 뮤지컬 같은 제목들이 나와서 제작진에게 죄송한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만든 기적이라고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만든 기적. 근데 도둑이 이 빨래 빼고 다 털어간 순간보다 더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애초에 뭐 2가지 정도 에피소드가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최초로는 그냥 창업을 정말 호기롭게 시작을 했다가 생각보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배민 프레시의 원류가 된 그 더맨더머스 커머스의 사업 이전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틈틈이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이를테면 남성 전용 의류나 셔츠 서비스 제공 플랫폼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들이 초기 투자를 받은 거 대비 혹은 본인이 직접 자비를 털어 투자한 거 대비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생수를 배달하는 주말 알바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됐거나 부모님에게 제공받은 뭐 여러 가지 투자된 금액이나 전세금까지 빼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게 좀 녹록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배달 생수 일을 하시다가 실제로 이제 배달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배달분한테 좀 이런 제안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보안이 이런 일을 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이런 일에 뜻이 있다고 하면 내가 10분 안에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데도 이렇게 끙끙대면서 힘들어 한다면 좀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한다면 본인이 현재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 모르지만 충분히 극복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냥 지나가듯 말을 하는 경우들이 네. 있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큰 어떤 좀 감동과 눈물과 반성, 회환, 좀뭐 고뇌 끝에 본격적으로 창업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내가 언젠가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초심으로 성공을 하겠다는 일념 아래 사업을 일구어서 배민 프레쉬의 원류가 된 서비스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본인이 예. 생각했던 어떤 좀 뭐랄까요? 역경과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 두 번째 어려움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네, 두 번째 어려움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 서비스가 뭔지 기억이 나는데 예. 실제로 이불 세탁 100원 그리고 이불 세탁 1,000원 서비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2년 전에 봄맞이 세탁 서비스라고 해서 오픈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회사가 수제 세탁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빨래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기계를 직접 사람이 관리하면서 패키징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이어갔던 것이죠. 네. 근데 너무 많이 빨랫감이 몰리다 보니까 가격도 워낙 저렴하기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래가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아예 서비스를 딱 멈추고 아예 자동화하기로 했던 시범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자동화 서비스가 지금이야 스마트 팩토리, 뭐 채용도 실제로 지난 하반기 때 있었기도 했는데 네. 이 서비스를 한다는 건 그냥 뭐 계획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자동화 서비스를 세탁업계에서 하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버튼을 누르면 세탁물이 알아서 가서 알아서 드라이클리닝이 되고 네. 알아서 패키징이 되는 이런 자동화 서비스를 시도조차 못했던 거라서 이거 자칫 잘못했다간 빨랫감만 쌓이고 컴플레인만 들어오고 회원 탈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네. 어려움의 난관이었던 거죠. 하지만 하늘이 돕는다고나 할까 간절함으로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바로 대응을 좀 했기 때문에 이 자동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서 빨랫감 대란이었던 2021년에 이불 세탁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와, 이런 에피소드를 들으면은 이전에 그 호텔에서 생수를 배달하던 네. 그런 때 그 초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쵸, 대단한 그쵸. 것 같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쌤이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뭐 단순히 위기는 기회를 바꾸는 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일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CEO들의 뭐 경영의 어떤 멘토북이라고 알려진 마이클 거버의 사장의 철학이라는 책을 보면 네. 일에 대한 진정성은 사장의 모습에서 비롯된다고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일을 할 때 그냥 뭐 아유 하기 싫은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아우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대하면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도 그렇게 대해지게 되고 네. 사업의 결과물도 안 좋게 된다는 것이죠. 일을 할 땐 이 일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 특정 고객들과 고객사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허투루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진정성 있게 본질적으로 그리고 좀 간절하게 때우기식이 아니라 간절하게 일을 할 때 성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의 내용들이 실제 해당 서적에 담겨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유추해 본다면 조성호 대표는 이미 사장의 철학을 갖춘 CEO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와, 진정성과 간절함 다시 네. 한번 또 생각해보고 제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였나요? 예. 네, 마지막 고맙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조성우 대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어떤 거예요? 네,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런드리고 서비스의 현황과 앞으로의 성과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조성호 대표만의 애자일 경영에 대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 애자일 경영. 뭔가 좀 기민한 네. 경영을 의미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오늘날 많은 특히 뭐 패스트 패션들을 필두로 여러 스타트업들은 애자일하게 사업을 이어가는 게 특징인데요. 네.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매출이 안 나오네 하면 빨리 사업을 접고
다르게 변형을 한다거나 피보팅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를 애자일 경영이라고 합니다. 오. 실제로 보면 이런 그 의식주 컴퍼니의 주요 사업들의 특징이 스타트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탁 업계에서 거의 탑티어를 달릴 수 있는 규모가 큰 사업으로 현재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기사를 보면 월 매출 50억을 달성했다라는 기사들을 통해서 볼 땐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우와. 이런 회사를 진두지휘하는 CEO의 마인드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장기 프로젝트로 놓기보다는 애자일하게 그때그때 사업을 이어가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ESG 경영이 몇 년째 화두인데 네. 이 회사만의 ESG적인 사업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세탁대학교가 있습니다. 세탁대학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영세하게 세탁업을 기존에 하시는 분들에게 예. 우리 의식주 컴퍼니의 런더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나 내용에 맞게 세탁업을 좀 더 전문화되게, 자동화되게, 체계화되게 가르쳐주는 그런 서비스를 세탁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ESG적인 측면을 담아서 제공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오. 또 이제 B2B 사업을 하는 네. 기존의 회사들을 인수해서 진행을 했던 B2B 사업들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 단순히 그냥 B2B 호텔에서 나오는 이불 빨래 등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범위를 좁혀서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이것을 B2B 사업, 특히 MRO 사업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놓고 그때그때 가변적으로 이게 작년 봄에 시작했던 서비스인데 다양한 거래처들이 현재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최근 들어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리셀 사업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단순히 리셀 사업을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리셀과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 그렇게 훼손되지 않은 중고 세탁물 중에 버려진 것들 혹은 고객들이 이걸 또 셀러가 돼서 팔 수도 있는 개념이 되니까요. 네. 세탁을 하고 수선을 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팔 때 파는 그 제품은 배송을 런드렛 그 세탁물을 담는 네. 그 내용물로 이제 전달을 하는 이런 식으로 좀 가변적으로 사업을 네. 이어가는 좀 유기적인 경영, 애자일 경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그 이해 관계자들과 네. 함께 상생하면서 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습니다. 대응할 수 있고 사업을 확장하고 네.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좀 의미 깊은데요. 네. 끝으로 이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대단한 회사의 대기업 총수는 비록 아니지만 특정 업계의 시장 카테고리를 개설했다는 측면 그리고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성을 이어가는 측면은 프로덕트의 5단계 중 확장의 단계를 현재 거두고 있는 이 의식주 컴퍼니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우리가 네. 요 내용들을 필두로 볼 땐 네. 단순히 그냥 CEO가 본인의 개인기로 잘 돌파했겠구나라기보다는 나름의 철학을 갖고 기준을 갖고 현재의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경영을 이어갔던 CEO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환 쌤과 청중철 씨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